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제10대 부천시의회가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10대 의회는 이번 회기에 특별위원회 구성까지 마치면서 4년간의 여정에 닻을 올렸습니다. 이정하 기자입니다.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선출을 마친 제10대 부천시의회가 특별위원회 구성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10대 의회 전반기 임기 동안 활동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 6월까지 1년 임기로 운영됩니다.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견을 선임하며 본회의 안은 교섭단체 대표위원회 요청으로 의장이 추천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의사 일정에 첨부된 선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용희 부천시장도 의회를 찾아 민선국이 첫 시정 운영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성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 삶의 행복이 되어야 합니다. 부구장은 일상 속 변화를 시민들께서 자연스럽게 느끼도록 하는 것이 민선국이 시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조 시장은 지난 취임식에서 밝힌 구체적인 시정 목표도 다시 강조했습니다. BID 부천을 대도약을 위한 3대 비전으로 삼겠습니다. BID는 비즈니스의 B, 인프라의 I, 성장을 뜻하는 그로스의 G를 담아내는 비전입니다. 기업 유치와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미래의 먹거리를 확보하고 교통, 공간 혁신을 통한 인프라 확충으로 수도권 산업부의 중심 도시로 도약해서 또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24일부터 9일 동안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이기영 김포시장이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시 산하 공기업 및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특별감사를 즉각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내부 직원에 의해 김포FC에서 58억 원 이상의 공금 횡령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김포시 출자 출연기관에서 중대한 비리가 발생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사과했는데요. 김포FC는 지난 13일 관련 사실을 확인한 후 즉각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김포시는 김포FC를 포함한 지방 공기업과 출자 출연기관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금 집행과 계약 업무,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시민 세금이 사용되는 모든 분야를 살펴볼 방침입니다. 시는 감사 결과 비위 행위 및 관리 감독 소홀이 드러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인데요. 이 시장은 시민들이 다시 공공기관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혁신과 쇄신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며 이번 사건의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 계양구의회 의원에게 폭행을 당한 의회 사무국장이 가해 의원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계양구의회 A 사무국장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여재만 구의원의 폭력 행위로 공직 자부심과 일상이 산산조각 났다며 의원직 사퇴와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A 사무국장은 또 즉시 사퇴한다면 최소한의 민형사상 책임만을 요청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 의원은 지난 2일 구의회 워크숍 뒤풀이 자리에서 A 사무국장의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으며 A 사무국장은 지난 7일 여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인천계양평화복지연대는 여 의원이 의원직을 자진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양구의회는 오는 21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여 의원의 징계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제30회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지난 12일을 끝으로 폐막했습니다. 올해 영화제에서는 지난해 대비 45% 늘어난 50개국 작품 321편이 선보였으며 이 가운데 세계 최초로 상영된 영화가 93편입니다. 또 영화 관객 수는 6만 6천여 명으로 지난해 대비 27% 증가했으며
연계 프로그램까지 더해 11일 동안 방문객은 13만 7천 명이었습니다. 특히 올해 개막식 레드카펫에는 원아평, 판빙빙, 이자벨 위페르 등 세계적인 스타들이 참석했으며 행사 기간 동안 진행된 프로그램에는 유해진, 유승용 등 국내 배우와 감독들이 부천을 찾았습니다. 제10대 양천구의회 전반기 의장에 4선의 국민의힘 이모견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앞으로 2년간 의회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또 집행부와의 관계 속에서 지역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지도 관심인데요. 주민과의 소통 방식부터 의정 운영의 우선순위까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호 기자가 이모견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먼저 제10대 양천구의회 의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이라는 자리는 개인의 영광보다 의회 전체를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의회를 이끌겠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의정 경험과 이번 사선에 담긴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의회가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중심을 잡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의회를 믿고 신뢰하실 수 있도록 차분하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는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모아 국민을 위한 최선의 결정으로 연결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조례와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의 기본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면서 모든 판단의 기준을 국민의 삶에 두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현안일수록 원칙을 지키되 현실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회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판단으로 의회를 이끌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의회를 믿고 맡기실 수 있도록 원칙과 책임이 살아있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양천구에는 반드시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목동 재건축은 양천구의 미래와 직결되는 핵심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하지만 지역 발전이 특정 지역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월 신정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등 주민들의 생활 여건이 실질적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는 것 또한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은 단순히 많이 만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의견이 실제 정책과 의정활동에 반영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소통이 완성됩니다.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의회 안에서 책임 있게 논의하고 그 결과를 다시 국민들께 설명드리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의회 운영 과정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들께서 의정활동을 직접 확인하고 신뢰하실 수 있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제 임기 동안 가장 이루고 싶은 것은 국민들께서 양천구 의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느끼시는 것입니다. 의회의 가치는 결국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로 평가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변화라도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성과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이 의회의 가장 큰 책임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신뢰를 늘 가슴에 새기며 그 믿음을 잊지 않고 국민의 기대에 성과로 보답하는 양천구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가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참여 대상은 직장과 관계없이 만 40세에서 64세 중장년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입니다. 신청은 7월 14일부터 8월 14일까지 일자리 몽땅에서 원하는 박람회를 선택해 접수하면 됩니다. 참여 기업에는 부스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고 사후 인재 추천 매칭, 기업 홍보까지 채용 전 과정에 걸친 지원이 제공됩니다. 서울 양천구가 공공도서관을 주민 참여형 혁신 공간으로 바꾸는 공공도서관 리빙랩을 처음 운영합니다. 도서관이 책을 빌리는 공간을 넘어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실험실 역할을 맡는 겁니다. 올해는 주민이 직접 동네 서점을 찾아 이야기를 기록하는 지역 서점 이야기 수집과
지역의 역사와 서점, 골목을 잇는 양천 책길 투어 개발 등 2가지 프로젝트가 추진됩니다. 참여자들은 작은 규모로 먼저 실행한 뒤 보완하는 MVP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검증하게 됩니다. 양천구는 도서관 홈페이지에 365일 열린 아이디어 창구도 마련해 주민 제안을 연중 접수하고 결과물은 오는 10월 양천 북 페스티벌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서울 은평구가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을 활용해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은평구는 올 초 해당 서비스에 참여자를 모집했으며 현재 290명의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이 걸음수 측정기기, 혈압계, 혈당계 등 앱과 연동되는 건강관리 기기를 활용해 자신의 건강 데이터를 입력하면 은평구 보건소가 이를 확인해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전화 상담이나 방문 상담을 하는 방식입니다. 구는 또 어르신들이 직접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0월에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울 은평구가 공직사회 청년 문화 확산을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년 명함을 도입했습니다. 청년 명함은 공무원 스스로 청년 의지를 다지고 행정에 대한 주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명함에는 청렴 실천 문구를 담아 직원들이 민원인이나 업무 관계자를 만날 때 청렴 의지를 전달하고 공직자 비리 신고 제도를 안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명함 앞면에 공직자 비리 신고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QR코드가 삽입돼 있어 주민들이 공직자의 부조리나 위법 행위를 인지하면 스마트폰을 통해 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드론과 도심 항공교통인 UAM이 일상과 산업 현장에 적용되는 미래상을 선보이는 2026 대한민국 드론 UAM 박람회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립니다. 오는 15일부터 4일간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에는 137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는데요. 행사 첫날에는 국내 기업이 개발한 UAM 기체의 비행 시연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활용상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또 박람회 기간에는 글로벌 동향과 진출 전략을 논의하는 드론 컨퍼런스와 400여 개 회원사가 참여하는 드론 산업 얼라이언스 총회 등도 열립니다. 특히 15일과 17일 오후 8시에는 수천 대의 드론이 송도 달빛 축제공원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 드론 라이트쇼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오는 9월 열리는 제24차 세계 한상대회를 계기로 전 세계 한인 경제인들과 협력 강화에 나섭니다. 시는 지난 13일 인천시청에서 세계 한상대회 운영위원회와 만났는데요. 이들은 대회 준비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인천에서 열리는 세 번째 세계 한상대회입니다. 시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역대 최고의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연천군의회가 14일 제30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6일까지 나흘간의 의사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 조례안 등 군수 제출안 건 5건을 심의하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 부서별 군정보고를 청취하며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현안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본회의에 앞서 윤재구 의원과 이용환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박영철 의장은 개회사에서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재난 예방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의정부시의회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집중호우 취약지역에 대한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조세일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신곡 지하차도를 찾아 진입차단 시스템 등 심수 대응 시설을 점검하고 부용천 호환 정비공사 현장에서는 하천 범람과 토사 유실 위험 요소를 살폈습니다. 또 밀락동과 호원동 등 상습 호우 취약 지역을 직접 둘러봤습니다. 조세일 의장은 기후변화로 국지성 호우가 잦아지는 만큼 선조적인 재난 대응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력해 안전한 의정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용익 부천시장이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무더위 쉼터를 찾아 운영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조용익 시장은 이번 점검에서 한라주공 1차 경로당과 부천시 이동노동자 쉼터를 방문해 냉방시설 가동 상태와 시설 관리 현황을 살피고 이용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부천시는 오는 9월 말까지 37개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 대상으로 양우산 대여 서비스를 운영하고 부천역 마루광장 등 4곳에 무인 AI 생수 냉장고를 설치해 무료 생수를 제공합니다.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목동 14개 단지 가운데 6단지가 가장 먼저 시공사를 선정하면서 사업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번 시공사 선정이 다른 단지들의 재건축에도 속도를 붙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노후 아파트 단지인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을 추진 중인 14개 단지 가운데 목동 6단지가 가장 먼저 시공사를 선정했습니다. 조합은 주민총회를 거쳐 사업성과 기술력, 설계,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공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건축 추진단지 가운데 첫 시공사 선정인 만큼 다른 단지 재건축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목동 6단지는 재건축 인허가 절차에서 목동 14개 단지를 선도하고 있는데 6단지가 시공사를 최초로 선정함으로써 우리 단지 재건축 사업이 한층 안정화 및 실행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우리 단지는 물론 목동 타 단지 재건축 진행 과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이후 모든 절차에서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점이 큰 의미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공사가 결정되면서 재건축 절차도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지난 5월 서울시의 통합심의를 통과한 만큼 주민들은 남은 절차를 거쳐 오는 2028년 이주가 시작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2035년 입주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양천구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지난 5월 28일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했고요. 앞으로 사업시행 인가계획, 관리처분 계획, 철거 이주 착공 절차를 거쳐서 2034년에 준공 및 입주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신속하고 안정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목동 6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최고 49층 2,184가구 규모로 탈바꿈합니다. 공사비는 1조 2,868억 원으로 3.3제곱미터당 공사비는 939만 원입니다. 일반 분양 물량은 580가구, 조합원 물량은 1,362가구입니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주거 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 가치와 도시 경쟁력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양천구가 목동 아파트 재건축에 대비해 미래 100년을 내다본 하수도 기반시설 구축에 나섰습니다. 구는 총 사업비 32억 원을 투입해 오는 내년 11월까지 목동 아파트 주변 하수도 정비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목동 아파트는 현재 2만 6천여 가구에서 4만 7천여 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로 탈바꿈하는 만큼 증가하는 생활하수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수, 오수관로를 전면 재설계합니다. 또 구조와 토질, 기계, 전기 등 분야별 전문기술진이 참여해 안전성과 유지관리 효율성도 함께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